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국 뉴욕 증권시장이 하루 쉬었습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어서 지난밤 휴장했는데요. 그럼 하반기 들어서 증권시장 7월 3일 하루 열렸던 거예요? 네, 하루 열린 것도 반장 열렸습니다. 네. 그날은 어땠나요? 그날은 좀 정리하기 좀 그래요? 네, 뭐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 거래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네. 특히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갔던 종목들이 강했지만 그렇다고 뭐 또 시장의 색깔이 뚜렷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죠. 그래서 아마 본 게임은 또 오늘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제 지난주 올 상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좀 요거를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상반기는 다 그런 분위기였죠. 주식이 왜 올라? 이런 분위기 쪽에서 네. 대부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지수고 거기서 핵심적인 빅테크 기업들 영향을 끼치면서 거의 30%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하반기나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글로벌 시장 전부 어떤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상황들은 아닌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했지만 그래도 벌어지고 있는 지수나 동향들을 봤을 때는 그냥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또 따라오기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들 쪽에서 의심과 회의 속에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 이게 상반기에 딱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서 많이 올랐다. 네. 어땠는지 알 것 같아요. 지난 상반기 네. 어땠는지. 그리고 네. 상반기에 이제 종목 중에서 특히 기술주가 실적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 뉴욕 증시에서 네.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종목이 있다는데 네. 일단 매그니피센트 7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 7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보통 호사가들이 이 갖다 붙이기 좋은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 애플부터 뭐 테슬라까지 나오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오른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 탁월하게 이쪽 종목들만 간다라는 쪽이 보여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름이 명칭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그 얘기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금리가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 쪽에서도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 많이 하락했었죠.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 특히 이제 다우지수의 구성 항목들 쪽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수 필수 소비재 쪽이다 보니까 그쪽은 오히려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먹고 사 입는 것 쪽에서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선방했던 종목들이 그 사이에 어떤 밸류의 압박들과 함께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과 함께 같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가장 첫 번째 배경은 AI를 통한 여러 가지 기술 혁명들이 이를 산업이나 그리고 또 직접적인 우리 실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의 변화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가지 재조명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가 들어올 때마다 어떤 기술은 한 단계씩 레벨업했다라고 하는 과거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또 하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거기다가 자본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리 외부 환경들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갈 길을 가고 있는 쪽에서 그렇다고 시장 지위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력이 공고하게 유지가 돼 있으면은 그만큼의 차별화를 이끌어내서 지금 같은 기술조의 독보적인 지위를 다시 이끌어낸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게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매그니피센트. 이게 매그니피센트가 참으로 아름다운 위대한 이런 영어 뜻인데 네. 언제 영화 제목에 빗대서 이런 말이 생겼다고. 네네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의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까지 칭하는 용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역시 이들 7종목의 전망은 좋을 걸로 보세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대안이라고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쪽이 주도를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이쪽은 좀 쉬고 다른 쪽으로 변화가 들어가면서 시장에 자금이나 돈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변화는 아마
경기의 동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경기 동향이랑.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 지금은 경기가 아직까지는 부진한데 탁월했던 성과를 보여주는 섹터들이었고,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경기가 저점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경기와 관련된 경기 민감 소재 이런 쪽도 다시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미국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변화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직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미국의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중요할 네.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종목을 좀 여쭤볼게요. 이번 네. 주에 코카콜라, 또 청바지 레비스트라우스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대요. 네.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들인 건데 뭐 네.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될 때는 뭐 어떤 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소비 심리라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소비 심리가 떨어진다고 어떤 판매량이나 어떤 주가가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의류 쪽 같은 경우야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나이키를 필두로 해서 뭐 언더아머나 뭐 룰루레몬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더 중요한 게 어떤 브랜드력이 중요하지 이런 범용적인 소비재 제품들이 어떤 소비 심리나 아니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전제를 봤었을 때는 네. 아마 어떤 심각한 또 어떤 매출의 타격이 나왔을 가능성도 좀 적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음식료 관련된 소비재 쪽은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의류 관련된 쪽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 청바지의 대명사인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무래도 이게 그대로 영향력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쪽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실적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소비재 쪽은 그렇게 크게 어떤 흔들리는 모습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주가에 어떤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된 주요 일정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고용과 관련되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이제 고용 지표 발표되기 전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가 발표가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항상 월 초 금요일이면은 이제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거기서 발표되는 수치를 가지고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는 많지만 아마 전망은 고용 쪽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금리가 급하게 올라온 만큼 그에 따른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6개월째 됩니다. 네. 그럼 네. 6개월 다 지났는데. 예. 네. 영향을 받을 거야 하는데 고용 지표는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도 인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가 무조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경제학적인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잘 견디고 있다는 쪽으로 바꿔서 해석할 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지금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지만 잘 소화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또 연준도 고마워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되는 편향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 실업률이 3.4에서 한 4%대 사이 범위에서 이번에 한 3.7%대 정도쯤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또 대다수는 지난 연초 부분부터 어떤 해고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해고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해고에 따른 변화가 이제 실업률의 충격이나 여러 가지 고용의 압박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잘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신규 일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적으로 보는 어떤 일자리가 한 20만 건, 그러니까 비농업 쪽에 나올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쪽이 한 20만 건 정도 이상은 꾸준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큰 고용의 문제는 없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표도 아마 아직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불안 요인으로 봤던 게 임금 상승률인데 네. 이게 한때는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자극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고 봤는데 이 부분도 지난 데이터까지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완화된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봤었을 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고용이 지금은 미국 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를 근반으로 해서 그래도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벌써 109.7, 110대를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았을 때는 소비 심리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쪽에 하나의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변화 잘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용이 조금 고용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온다. 대표적인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죠. 이때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아까 어떤 고용이 무너지면서 나왔던 현상까지도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앞으로도 이제 그거는 미국 경기에 달려 있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 우려는 그러면 이제 거의 좀 씻기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좀 연착륙에 성공할 걸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경기에 대한 타격을 받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좀 더 딥하게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은데 요즘 어떤 경제 상황들이 저희가 알고 있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런 현실에 좀 더 움직임이 좀 현실과 함께 생각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아마 너무 그쪽에 또 빠지는 것도 어떤 주식 매매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면서 나오는 투자의 길에서는 또 참고는 하되 너무 그쪽에 따라가게 되면 또 투자의 기회를 잃는 게 아닌가 이런 복잡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머리가 복잡하시겠군요. 네. 네네. 그럼 국내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네. 국내 증시 상황은 어땠나요? 오늘 증시는 일단 어제도 미국 시장이 좀 쉬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틀째 그렇게 썩 좋진 못했습니다. 어제 한 2600선 쪽을 안착하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틀 동안 한 10포인트씩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덧 2580선으로 쭉 내려왔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제는 주식을 팔았고 오늘은 조금 샀는데 선물 매도가 좀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 경계감이 좀 큰 쪽으로 바뀌어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다시 개장하면서 이런 약간 경계감이 높은 분위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국 증시의 두 축인 2차전지 이쪽은 그래도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뭐 특별한 특징주나 이슈가 있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장은 좋지 않다고는 하셨는데. 네,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데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을 강화시키겠다. 네.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선전했었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 쪽에서는 여전히 에코프로가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95만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100만 원대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머. 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양극재 업체나 리튬 저희가 한 달 반 정도쯤 됐었죠. 네. 에코프로 얘기를 드렸을 때 나왔던 반응들이 다 비슷하긴 했지만 결국엔 조정받고 또 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90만 원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에코프로 막 얘기할 때 한 70만 원대, 60만 원대일 때도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이거 거품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그때라도 들어갈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90만 원 네, 넘었다는 거 보니까. 그때도 드렸던 얘기가 그거였었죠. 주도주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네, 네. 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참 드리기가 어려웠던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역시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재조명, 재평가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이 계속 쭉 잘 나가는 거 보면 뭐 거품 아니야, 네. 거품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음에도 계속 쭉 잘 나가는 거 보면 앞으로는 확실히 그 시대가 AI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시장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어요. 7월입니다. 이 네. 7월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 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뭐 계절적으로 뭐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 있을까요? 계절적으로는 일단 냉방병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개인적으로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네. 걸려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 지금 냉방병 걸리셨어요? 예, 또 빠르게 또 걸렸더라고요. 예. 예. 요즘에 진짜 기온차가 너무 막 급변하고 있고 실내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유,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7월 투자 전략,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지수가 강하게 가는 것보다 섹터가 더 시장에 맞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 특히 아마 2분기 상반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되면서 7월 달은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 sek터 쪽에서 큰 변화 없이 어떤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쪽이 확인되게 되면 시장은 그쪽에 대해서 계속 챙길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와 함께 혹시나 경기가 개선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수들도 좀 파존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그런 신호가 크지 않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좀 요즘 반도체와 2차전지 쪽 관심이 높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뭐 여름, 겨울 이렇게 계절적으로 조금씩 네. 좀 약간 느낌이 오는 좀 달라지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그런 영향들이 좀 컸었습니다. 아. 네, 최근에는 그런 영향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날씨가 갑자기 하루 이틀 너무 덥다든가 예. 그랬을 때는 나오는 테마주 정도로만 보지. 아. 그때 시장의 반응은 그게 거의 그때 빼고 더 더워질 수 있겠어라고 하는 뭐 어떤 피크아웃의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계절적인 특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특성은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네. 혹시 뭐 02로 번호로 네. 전화가 걸려면 좀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면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였습니다.